안녕하세요. 저는 인생의 똥차를 저 멀리 뻥 차버리고 위풍당당한 삶을 살고 있는 한 여성이에요. 우리가 연애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똥차에 쓰레기 만나는 경우 정말 많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가 제 이야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연애 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은 정말이지 저에겐 명품차 그 자체였거든요. 결혼까지 갈 뻔했던 이 남자친구는 어릴 때 대학교 동아리에서 만나 잘 알고 지내던 사이였어요.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별다른 감정 없이 친한 선후배로만 연락을 하고 지냈는데 어느 날부턴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과 감정이 달라지게 되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연애를 시작하면서 저희는 꽤 오래 만났어요. 한 3년 정도 연애를 했는데요. 그 3년 동안 저는 제 남자친구의 큰 시련들을 옆에서 보게 되는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의 모든 시련은 바로 그의 어머니로부터 오는 것들이었죠. 한 번은 연애 초기 때 이야기예요. 밖에서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전화를 받은 남자친구로 인해 저는 그 통화 내용을 원치 않게 다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평소 음량을 크게 해놓고 통화하는 남자친구로 인해 저는 수화기 밖으로 새어나오는 통화 내용을 그대로 듣고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세상에서 태어나 처음 들어보는 엄마의 간섭을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건 사람은 다름 아닌 남자친구의 어머니였고 그 어머니는 제가 여태 살면서 단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충격적인 간섭질을 했습니다. 얘, 너 오늘 옷 뭐 입고 나갔어? 저 그냥 아무거나 입고 나왔는데요. 왜 그러세요? 얘, 너 진짜... 엄마가 네 책상 위에다가 옷이랑 양말까지 싹 다 꺼내줬는데 왜 아무거나 입고 나가? 아무거나 입고 나가길? 또 옷 아무렇게나 주워 입고 나갈까 봐 내가 하나하나 신경 써서 꺼내놨구만. 너는 엄마가 해주면 해주는 그대로만 하면 된다니까 왜 자꾸 멋대로 해? 당장 들어와서 옷 갈아입고 나가. 어서! 네? 어머니... 제가 알아서 입고 다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도대체 언제까지 제가 옷 입는 것까지 어머니한테 간섭받아야 합니까? 제발 제가 무슨 옷을 입든 이런 것까지 상관하지 말아주세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30살 다 되어가는 아들놈 옷까지 정해줘요. 제발 좀 그만하세요. 그만. 얘, 너 진짜 엄마 말 안 들을래? 너는 내가 누누이 말했지? 내가 입혀준 대로만 입으면 여자들이 너한테 환장한다고. 너 내가 변호사를 왜 시켰는데? 장가 잘 가서 호강하라고 시킨 거야. 근데 직업만 변호사면 뭐하니? 옷 입는 꼬라지는 무슨 저기 저 노숙자 저리 가란데. 잔말 말고 내일부터는 내가 꺼내준 옷 입어라. 그래야 니네 로펌에 오는 부자 고객들이 너보고 달려들 것 아니야. 어머니, 저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저 만나는 사람 있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어요. 제 앞가림 제가 알아서 할 거고 연애든 결혼이든 다 제가 알아서 할 거니까 제발 신경 끄세요. 제발요. 남자친구는 결국에는 이렇게 화를 내고는 전화를 먼저 끊어버렸어요. 남자친구는 전화를 끊자마자 한숨을 푹 쉬더니 하소연을 막 하더라고요. 자신의 어머니의 극성맞은 모성애로 인해서 30년을 시달렸다면서 말해주는데 솔직히 진짜 경악스러웠던 거 있죠? 특히나 저는 남자친구와 그 어머니의 통화에서 진짜 충격적이었던 게 자신의 아들을 거의 결혼시장에 내놓은 상품 대하듯 한다는 거였어요. 실제로 남자친구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분의 모든 간섭은 자신의 아들을 돈 많은 부자에게 장가를 보내기 위함이었죠. 이 모든 것을 알고 나서 저는 이 사람과의 연애를 계속해야 하나 고민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결혼을 생각하기에는 연애 극초반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게 제 문제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상황을 넘겼었죠. 근데 연애 기간이 한 1년 정도 넘어가니까 그때부터는 저에게까지 그 간섭의 손길이 뻗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느 날 모르는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길래 받았다가 놀라서 핸드폰까지 놓쳐버릴 뻔했지 뭐예요. 왜냐하면 아예 일면식도 없었던 남자친구네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거든요. 여보세요? 거기 혹시 김진아님 핸드폰 아닌가요? 네, 제가 김진아인데 전화 주신 분은 누구시죠? 어머나, 맞네. 나 동훈이 엄마예요. 우리 동훈이 여자친구 맞죠? 저는 순간 너무 놀랐지만 당황스러운 티는 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았나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물었죠. 그리고 제 질문에 돌아온 답변으로 인해서 저는 남자친구에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도 나름 제가 좋아하는 사람의 어머니인데 첫인상부터 안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분은 저에게 만나자고 했고 저도 이 기회에 인사라도 드리자 싶어서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저는 또 한 번 당황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는 좀 자기 중심적인 데다 이기적인 데가 있었거든요. 저기 퇴근 시간이 언제 되나? 만나는 시간 잡으려면 퇴근 시간을 알아야겠는데. 아, 네, 어머님, 저 6시에 퇴근이에요. 저는 솔직히 여기에서 제 퇴근 시간을 물어보길래 제 회사 근처로 시간 맞춰 오신다고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답변이 돌아왔죠. 그래. 그럼 각자 저녁 먹고 만나면 되겠네. 우리가 처음 보는 사이에 또 둘이서 같이 저녁 먹으면 얼마나 어색하겠어? 그러니 저녁 먹고 우리 집으로 건너와. 우리 집 근처 커피숍 있으니 거기서 보자고. 8시까지면 충분히 오겠지? 네, 네?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8시까지 어머님 댁 근처 카페로 갈게요. 퇴근 후에 각자 저녁 먹고 만나는 것도 예상 못했던 상황인데 거기에 심지어 본인 집 근처로 오라고 하시는데 제 입장에서는 살짝 당황스러웠습니다. 솔직히 저는 직장인이고 어머님은 집에서 쉬는 주부이기 때문에 저희 회사 근처가 아니면 중간 지점에서라도 만나주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걸 보면서 평소에 상당히 자기중심적으로 사시는 분이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저의 당황은 멈추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끊임없이 황당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지금부터는 이분이 훗날 제 예비시모가 되었었기 때문에 표현을 예비시모라고 부를게요. 어쨌든 저는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른이 계시는 곳으로 찾아가는 것도 예의겠다 싶어서 예비시모 집 근처로 갔어요. 근데 거기 도착하자마자 진짜 제 속을 확 긁어버리던 것 아니겠어요? 예비시모는 분명 8시에 만나자고 해놓고는 제가 카페에 도착했다고 전화를 드리니 갑자기 저한테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어머나 세상에. 아유, 내 정신 좀 봐. 우리 8시에 만나기로 했지? 내가 깜빡하고 있었네. 미안해요, 미안해. 내가 분명히 아까까지만 해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잠깐 사이에 까먹어 버렸네. 어차피 우리 집에서 걸어서 5분도 안 걸리니까 내 금방 갈게요. 조금만 기다려줘요. 미안해요. 예비시모는 저와의 약속 시간을 깜빡했다면서 그제서야 준비하고 나온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너무 황당했습니다. 애초에 만남을 약속하는 전화통화에서부터 느꼈지만 이 예비시모는 분명 저와 기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유치하게 그 기싸움 놀이에 맞장구 쳐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기다려줬죠. 근데 이분이 글쎄 30분이 지나도록 나오질 않으시더라고요. 결국 저는 1시간 정도를 기다려야 했고 그 이후에도 안 나오면 그냥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딱 1시간이 지나니 딸랑 하고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 있죠? 순간 너무 화가 났지만 그래도 얼른 이성을 되찾고 웃으며 인사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저는 저에게 다가오는 예비시모의 얼굴을 보자마자 금방 이성을 잡지 않았더라면 그 얼굴에다 대고 빵 하고 웃음이 터져버렸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예비시모는 그 밤에 본인 집 근처에서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봐도 비싼 옷에 비싼 머리를 하고 나왔거든요. 머리는 그 시간에 미용실을 다녀온 건지 엄청나게 화려한 미스 코리아 머리를 하고 왔는데 그 머리 때문에 주변에서 다 쳐다보는 바람에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서 끝이 아니었어요. 저 역시도 웃음이 나려고 했지만 꾹 참고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예비시모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죠.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요. 내가 좀 늦었지. 내가 워낙에 품위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집 앞에 나와도 대충 나오질 않거든. 명색이 내 아들이 변호사인데 내가 이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겠어? 그래야 우리 아들도 체면이 살지. 아, 네, 그러세요. 보기 좋으시네요. 그래서 집 앞에 나오시면서도 미용실에서 머리하고 오셨나 봐요. 미용실이라니. 내가 좀 손재주가 좋아서 집에서도 이런 머리 혼자서 잘해요. 내 솜씨가 너무 좋았나 보다. 이 시간에 또 미용실 다녀온 사람 취급까지 받네. 재밌다. 기분 좋네요. 고마워요. 저는 누가 봐도 거짓말인 게 티나는데도 불구하고 얼토당토 않게 부리는 허세에 헛웃음이 나려 했지만 어쨌든 저보다 어른인데다 첫 만남부터 안 좋은 인상을 심어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웃으며 넘겼습니다.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황당한 행동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어머나, 설마 이 시간까지 차도 못 마시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이고야, 내가 늦어가지고 차도 못 시키고 기다렸나 보네. 얼른 커피 주문하자고. 자, 가만히 있어 보자. 내가 지갑을... 어머나! 아유, 세상에 어쩜 좋아. 내가 지갑을 놓고 왔네. 모르고 급하게 나온다고 지갑을 놓고 온 모양이야. 어쩌지? 아유, 어쩔 수 없네. 오늘은 좀 내가 우리 아들 여자친구한테 커피 좀 얻어먹어도 될까? 이 정도는 사줄 수 있겠지. 그동안 우리 아들이 좋은 거 많이 사 먹였을 텐데, 안 그래? 이럴 때라도 돈 써야지. 언제 돈 쓰겠어. 나는 따뜻한 우유 들어간 라떼로 좀 부탁해요. 저는 너무 뻔뻔하게 나오는 이 예비시모를 보면서 황당했습니다. 힘들게 일 끝나고 오는 사람을 이 집 앞까지 부른 것도 모자라 1시간을 기다리게 하더니 이제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커피까지 사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떨떠름하고 어이가 없었지만 거기까지도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진짜 황당한 건 따로 있었죠. 저기, 내가 오늘 불러낸 건 말이야. 우리 아들이랑 지금 좋은 감정으로 잘 만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는데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서 말이야. 둘이 얼마나 더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내 아들이랑 1년 이상 만났으니 잘 알겠지만 우리 아들이 직장 생활한 지가 얼마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연애를 좀 오래 해. 다른 생각하지 말고 아직은 뭘 해도 이른 시기니까 그냥 조용히 연애 오래 하면서 서로 만나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거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시모는 뻔뻔스럽게도 제 앞에서 결혼은 생각하지도 말라는 소리를 잘도 빙 돌려가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이없고 황당했지만 저도 그때까지는 결혼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남자친구와 만나면서 결혼까지는 생각하지도 않기는 했지만 시모의 이런 모습을 보고 나니 더더욱 결혼까지 갈 생각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시모 말대로 남자친구가 좋은 사람인 건 맞으니까 어느 정도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 있을 때까지는 연애만 하자 싶었어요. 그렇게 계속해서 연애만 하고 있을 때 저는 한번 경악할 만한 일을 보고야 말았어요. 이번에도 바로 생각지도 못했던 시모의 극성맞은 모성애 때문이었죠. 한 번은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남자친구 핸드폰이 막 울리는데도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누군지 보니 예비 시모였습니다. 항상 전화만 하면 남자친구를 괴롭게 하는 인물이었기에 전화를 받지 않는 게 이해가 되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정말 말 그대로 질릴 정도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걱정되는 마음에 제가 물었어요. 자기야, 전화 이렇게 계속 오는데 진짜 안 받을 거야? 거의 받을 때까지 전화하실 기세인데. 나 진짜 이제는 좀 우리 어머니한테 벗어나고 싶어. 진짜 이런 생활 지긋지긋해. 여태까지는 내가 어머니라고 계속 받아들였는데 이제 더는 안 될 것 같아. 내가 이 생활에 너무 지쳐버렸어. 자기도 그러니까 전화 오더라도 신경 쓰지 마. 남자친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로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이번에는 마음을 독하게 먹었는지 끝까지 전화를 받지 않았고 저희는 중간에 핸드폰을 꺼버리려다가 몇 통까지 전화가 오는지 보려고 두었다가 경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재중 전화에 100통이 넘게 찍혀 있었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113통이었죠. 진짜 무서웠어요. 이때부터는 남자친구는 비정상적인 어머니의 모습을 더 느끼게 되면서 더 큰 결심을 하더라고요. 그건 바로 독립이었습니다. 자기야, 나 독립하기로 했어. 그날 나 부재중 전화에 100통 넘게 찍힌 거 보고 진짜 경악했어. 우리 어머니는 정상이 아니야.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 그래서 나 독립하겠다고 말씀드렸어. 그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어머니가 몇 번이나 졸도하셨었거든. 근데 이제는 내가 졸도하게 생겼어서 독립하겠다고 했어. 어머, 자기 근데 괜찮았어? 그럼 지금은 독립 허락하신 거야? 허락까지는 아니고 이번에도 뒤로 넘어가려고 하시는데 그러던지 말던지 나는 독립하겠다고 했어. 근데 진짜 어이없게도 그 졸도가 여태까지 다 쇼였나 보더라고. 내가 졸도해도 소용없다고 하니까 바로 벌떡 일어나시던 거 있지? 그거 보면서 더 깨달았어. 나 이제는 더는 어머니 인형으로 안 살 거야. 저는 이런 남자친구의 이런 결단력을 보면서 감탄을 했어요. 그리고 여태까지 남자친구가 계속해서 예비 시모에게 당하는 모습, 그리고 그로 인해 끊임없이 이어지는 예비 시모의 간섭 때문에 연애까지만 하고 헤어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강단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결혼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 남자친구도 저와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는지 저희는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했고 상견례를 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었어요. 저는 그때부터 상견례 날짜를 잡으려고 남자친구에게 물었는데 이 사람이 어째 반응이 좀 이상한 것 아니겠어요? 자기야, 우리 이제 상견례 날짜 잡아야 하지 않아? 우리 부모님께 결혼하겠다고 말씀드리니까 그럼 상견례 날짜 잡아보라고 하시는데? 그래. 벌써 말씀을 드렸어? 근데 어쩌지? 지금은 어머니가 화가 좀 많이 나셨어. 아무래도 내가 독립을 좀 맘대로 했다 보니까 어머니가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야. 아직 화해 중이니까 조금만 시간을 주면 안 될까? 그래? 알았어. 어쩔 수 없지. 아무래도 자기가 독립을 좀 무리해서 하긴 했으니까 어머님도 충격이 크시긴 할 거야. 알았어. 기다릴게. 화해하면 말해줘. 그렇게 저는
남자친구와 예비 시모가 화해할 시간을 주고 기다렸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자친구가 저한테 상견례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화해가 다 되고 모든 게 다 잘 해결이 된 줄 알았죠. 그래서 저는 떨리는 마음 반, 설레는 마음 반을 가지고 상견례장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업되어 있던 마음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는 걸 느껴야 했어요. 저희는 상견례장으로 아빠 차를 타고 이동을 했는데 저희 아빠는 평소에 매우 검소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차도 오래된 코란도를 몰고 다니셨어요. 근데 예비 시모가 뭐 때문에 거기 서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차장에 혼자 나와 서 있더라고요. 아빠 차 안에서 제가 먼저 발견하고는 얼른 내려서 인사를 드렸죠. 근데 그 뒤로 돌아오는 예비 시모의 행동으로 인해서 저는 크게 기분이 상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여기는 왜 나와 계세요? 저희도 약속 시간보다 일찍 온다고 왔는데 더 먼저 오셔서 기다리고 계셨네요. 저거 무슨 차니? 혹시 너희 부모님 차니? 네? 아, 네, 저희 아버지 차인데 왜 그러세요? 진짜 차 꼬락서니 하고는. 예비 시모는 제 대답에 기분 나쁜 혼잣말을 하더니 차를 한참 쳐다보다가 표정이 싹 굳어서는 식당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모습에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더라고요. 하지만 어렵게 잡은 상견례 자리를 망칠 수는 없었기에 일단은 꾹 참았죠. 하지만 들어가서도 저는 계속해서 제 기분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경험해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여기 저희 딸 엘비 되는 사람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 뒤로 저희 엄마도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는데 단 한 사람만이 인사를 나누지 않았어요. 누구겠어요? 바로 예비 시모였죠. 예비 시모는 상견례 자리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정말이지 같이 있는 사람들이 숨이 막힐 정도로 아무런 말도 안 하더라고요. 거기에 기분 나빴던 저희 아빠가 한마디를 할 정도였죠. 우리 안사돈 분께서는 상당히 과묵하신 분이신가 봅니다. 처음 뵐 때부터 말씀이 없으시네요. 저희 아빠는 정중하게 말하는 것 같으면서도 기분이 언짢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거기에서 돌아오는 반응이 진짜 어이가 없었죠. 네. 제가 원래 마음이 안 열리는 곳에서는 입도 뻥끗 안 하는 스타일이라서요. 시모의 대답에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다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무례해도 이렇게 무례할 수 없었죠. 역시나 기분이 나빴던 저희 아빠는 지지 않고 말을 했어요. 그러신가요? 그거 참 안타깝게 됐네요. 그럼 안사돈이 여기서 마음을 못 여시는 것 같으니 저희도 더는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이만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결국 저희는 그 자리에서 바로 헤어져야 했습니다. 예비 시부는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예비 시모에게 사과드리라고 부추겼지만 예비 시모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마음만 상해버린 상견례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는 어떠한 진전도 되지 못한 채로 파악이 되었죠. 그리고 그날부터 시작해서 예비 시모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날 아무것도 해결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상견례를 강행한 남자친구에게 화를 냈죠. 어떻게 된 거야? 어머님이랑 얘기 잘 끝난 거 아니었어? 우리 부모님 화 많이 나셨어. 얼마나 불쾌해야 하셨는지 알아? 아빠는 이 결혼하지 말래. 자기 나랑 결혼할 생각이 있기는 한 거야? 미안해 자기야. 어머니랑 어떻게든 화해해서 가고 싶었는데 어머니가 생각보다 화가 더 많이 나서. 근데 진짜로 나는 자기랑 결혼하고 싶으니까 그 자리 만든 거야. 그건 진짜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날도 나 집에 가서도 어머니랑 대판 싸웠어. 진짜야. 어머니도 이제는 다시 생각하고 계시니까 한 번만 더 나 좀 믿어줘. 진짜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저는 남자친구의 처사가 너무나 마음에 안 들었지만 간절히 매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한 번은 용서해주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까지 찾아가서 저희 부모님 앞에 무릎까지 꿇고 사죄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를 정말 좋아한다는 진심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날 이후로 또다시 이 결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죠. 남자친구는 예비시모를 계속해서 설득한다고 했고 그 간섭에서 벗어나고자 노력을 한다고 했지만 그건 별 소용이 없는 듯 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로 또 얼마 못 가 경악스러운 일을 겪어야만 했거든요. 저희는 그날 남자친구네 집에서 데이트를 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퇴근 후 함께 만나 남자친구네 집으로 갔었어요. 근데 도착하자마자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없어야 할 남자친구네 집 문이 살짝 열려 있었거든요. 남자친구와 저는 도둑이라도 든 건가 싶어서 확인하기 위해 얼른 들어갔고 들어가자마자 깜짝 놀라야 했습니다. 그 안에는 다름 아닌 예비 시모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심지어는 한껏 흥이 난 채로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요리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경악을 넘어 공포감을 느껴야 했어요. 왜냐하면 남자친구는 지금까지 한 번도 예비 시모에게 자신의 집 주소든 비밀번호든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놀란 남자친구가 자신의 엄마에게 물었죠. 어머니, 여긴 어떻게 오신 거예요? 여기는 대체 어떻게 알고서 찾아오신 거냐고요? 집에는 또 어떻게 들어오신 거고요? 어머, 언제 왔어? 어머나 세상에, 문이 열려 있어서 온 줄도 몰랐구나 내가. 어떻게 알긴. 네가 하도 집을 꽁꽁 숨겨놓고 안 알려주니까 저번에 너네 회사 찾아가서는 뒤따라와 봤었지. 어쩜 그렇게 너는 네 엄마한테 무심하게 행동할 수가 있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어머니, 도대체 왜 이러세요? 그럼 집 문은요? 문은 어떻게 따고 들어오신 건데요? 어떻게 들어오긴. 비밀번호를 모르니 뭐 들어올 수가 있나. 열쇠공 불러서 들어왔다. 네 엄마라고 하니까 따주더라. 뭐해, 얼른 와서 앉아. 밥 거의 다 됐어. 그때까지만 해도 예비 시모는 뻔뻔하게도 자신의 잘못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지 남자친구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태도는 금세 바뀌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로 제가 등장을 했거든요. 당시 상황이 남자친구는 혹시라도 위험할 수 있어서 본인만 집에 들어가 보겠다고 하고는 저는 현관문에 세워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열려있는 문틈 사이로 집안에서의 대화가 다 들렸고 저는 모든 상황이 파악이 되면서 그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된 거였죠. 어차피 상견례까지 한 사이였기 때문에 저는 얼굴을 봐도 상관없겠다 싶어서 안으로 들어간 건데 예비 시모는 아닌 듯 하더라고요. 그녀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인상이 확 구겨지면서 마치 못 볼 것을 본 것처럼 행동했죠. 그리고는 자기가 저지른 일은 생각하지도 않고 바로 역정을 내기 시작했어요. 넌 뭐야? 네가 여길 왜 와? 아들, 설마 너 지금 얘랑 연애하겠다고 독립한 거였어? 이렇게 집에 데리고 들어오려고 독립한 거냐고? 얘가 여기서 왜 나와? 왜 나오냐고? 너, 당장 말해. 너 꽃뱀이지, 그치?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오길? 깜도 안 되는 주제에 내 아들이랑 결혼하겠다고나 나서고 말이야. 내가 너 뭐라고 했어? 연애나 하라고 했지, 연애나! 당장 나가! 너 당장 나가라고! 왜 가만히 있는 내 아들을 꼬셔서 나한테서 뺏어가려 들어? 왜? 네가 뭔데? 급기야 흥분한 예비 시모는 저에게 화를 내면서 해코지를 하려 달려들기까지 했어요. 그걸 남자친구가 바로 막아섰고 자신의 어머니의 만행을 보면서 더는 참을 수 없었던 남자친구는 제 편을 들었죠. 어머니!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어머니야말로 이렇게 멋대로 찾아와서는 문까지 따고 들어온 거 불법이에요. 아세요? 여기에서 더 행패 부리시면 이거 법적으로 처리할 거예요. 왜 이렇게 제 인생을 힘들게 하세요? 왜요? 도대체 어머니가 무슨 자격으로? 여기에서 한 번만 더 찾아오거나 저나 이 사람 힘들게 하면 저 또 이사 가버릴 거예요. 다시는 어머니가 찾지 못하는 곳으로 직장도 옮기고 집도 옮기고 아예 싹 다 떠나버릴 테니까 그렇게 아시라고요. 뭐야?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정도껏 하셔야죠, 정도껏. 지금까지 제가 어머니한테 얼마나 시달리면서 살았습니까? 상견례장에서도 그래요. 도대체 언제까지 제 인생을 이렇게 괴롭게 하실 거냐고요. 제발 그만하세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게 다 천연 때문이야. 이게 다 천연 때문이라고. 그날도 지네 아버지 차랍시고 타고 온 꼬락선이 보니까 내 아들이랑 결혼할 깜도 안 되어 보이던데 저게 다 내 아들을 망쳐놨어. 너! 내가 다시는 이 집 못 오게 하려면 정식으로 인사하러 와. 알았어? 싫어요. 안 갑니다. 애초에 제가 이 사람 데리고 왜 집에 인사를 안 갔었는데요. 어차피 반대하실 거 아니까요. 어차피 이렇게 사람 힘들게 할 거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안 간 거예요. 저요. 다시는 어머니 보고 싶지 않습니다. 당장 제 집에서 나가주세요. 당장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예비시모는 끝까지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 남자친구로 인해서 충격을 받고는 그 자리에서 가버렸어요. 그리고 남자친구는 인사를 가지 않아도 된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했죠. 자기야, 아무리 생각해도 인사는 다시 드려야 할 것 같아. 상견례 전에 자기가 어머니 설득한답시고 집에 인사도 못 가게 했었잖아. 그러고 바로 상견례 했던 게 좀 마음에 걸렸었는데 어차피 우리 결혼하면 한 번은 부딪혀야 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인사 가자. 자기 진짜 괜찮겠어? 우리 엄마 생각보다 더 심할지도 몰라. 괜찮아. 대신 나는 자기만 지금처럼 내 편이 되어주면 돼. 그럼 나는 다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꼭 어머님이 나한테 무슨 짓을 하든 지금처럼 내 편 들어줘야 돼. 알았지? 알았어. 당연하지. 나는 언제나 자기 편이야. 나만 믿어. 저는 그렇게 예비시모를 마주치는 것이 두려웠지만 제 편이 되어주는 남자친구가 있었기에 용기를 내서 찾아갈 수 있었어요. 그 이후 남자친구와 손을 꼭 잡고 인사를 드리러 갔죠. 근데 거기에서 저는 태어나 처음으로 비참한 감정을 느껴야 했었어요. 내 아들 집에서 그 난리를 쳐놓고 인사를 왔네. 꼴의 변호사 남편은 놓치고 싶지 않은가 보지? 그래, 네가 어디 내 아들을 넘볼 깜이나 되나 다시 이야기해보자. 너 지금 하는 일이 대체 뭐야? 네, 저는 지금 저희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식당에서 일하고 있어요. 지금은 일 배우다가 나중에 되면 물려받으려고요. 저는 저희 부모님 식당에 대해 자부심도 있었고 제 일에 대해서도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예비시모는 제 직업을 듣자마자 기겁을 하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뭐? 그럼 지금 하고 있다는 일이 식당 종업원이야? 어? 고작 식당에서 일하는 식당 아줌마냐고. 내가 진짜 기가 막혀서. 식당 종업원 주제에 변호사 남편이 가당키나 해? 어? 꼴랑 남의 반찬이나 갖다주는 시다바리 주제에 변호사 남편을 넘봐? 이게 양심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절대로 안 돼. 이 결혼 나 절대 용납 못한다. 당장 헤어져. 어머니, 말씀이 지금 너무 지나치시잖아요. 식당에서 일하는 게 뭐가 어때서요? 그리고 이 사람 식당 그냥 식당 아니에요. 장인어른 장모님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운영하시는 곳인데요. 거기서 웬만한 시간대 아니면 줄 서서 기다려야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어머니가 그렇게 함부로 깎아내릴 건 아니라고요. 야, 너 눈에 뭐 씌었니? 어?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식당이 그냥 식당이지 그냥 식당 아닌 건 뭐야? 잔말 말고 당장 헤어져.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절대로 이 결혼 허락 못해. 어머니, 진짜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죠? 저는 절대로 이 사람이랑 못 헤어져요. 저 이 사람 없으면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제 결혼 허락을 하든 아니면 저 죽는 꼴을 보시든 둘 중에 알아서 선택하세요. 가자. 남자친구는 극구 반대를 하는 예비시모 앞에서 당당하게 제 편을 들어주며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요. 내심 이래도 되는 건가 싶으면서도 끝까지 제 편을 들어주는 남자친구가 너무 고맙고 든든했죠. 하지만 저는 그 든든함을 느끼는 것과 동시에 또 다른 시련을 함께 느껴야만 했어요. 그때 이후로 예비시모의 광기가 남자친구에 더불어 저한테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날은 저와 남자친구가 밖에서 데이트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카페에 앉아 한참 알콩달콩 대화를 나누고 있다가 저는 순간 날벼락을 맞아야 했습니다. 여길 어떻게 알고 온 건지 갑자기 나타난 시모가 제 앞에 있던 커피를 제 머리 위로 부어버렸거든요. 이게 뭐야? 뭐긴 뭐야. 나다 이 꽃뱀아. 내가 그렇게 헤어지라고 했는데 내 아들을 그래도 만나고 있어? 헤어져. 당장 헤어지라고. 나는 너희 절대로 인정 못해. 어머님, 뭐 하시는 거예요? 정말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어머님 아들은 어머님이 이러면 이럴수록 더 힘들어진다는 거 모르세요? 진짜 이 사람 앞길 막는 건 어머님이라고요. 어머님이 지금 자기 아들 앞길 막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때부터는 정말 참을 수 없어서 바로 시모에게 화를 내며 말했어요. 그 뒤로부터 또다시 말싸움이 시작되었고 주변에서는 사람들이 구경한답시고 빙 둘러서는 바람에 구경거리까지 되었죠. 사태가 거기까지 되니까 이번에도 남자친구가 나서서 자기 어머니를 뿌리치고는 저를 데리고 가버렸어요. 그렇게 사건이 또 한 번 일단락되었습니다. 근데 예비시모의 광기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더 충격적인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죠. 이건 제가 없을 때 일어난 일이었는데 남자친구가 다음날 바로 저와 만나서 본인에게 있었던 일을 말해주더라고요. 그건 바로 남자친구가 나를 만나지 못하도록 또 전과 같은 똑같은 방법으로 남자친구 집에 몰래 쳐들어가 남자친구의 신발을 모조리 다 훔쳐가려고 하다가 남자친구한테 딱 걸린 거였죠. 너무나도 1차원적인 짓을 하는 자신의 어머니를 보면서 머리 끝까지 화가 난 남자친구는 집에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나랑 헤어지지 않으면 이 집에서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인다는 자신의 어머니를 결국 경찰에 주거 침입으로 신고해버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날 결국 예비시모는 경찰에 의해서 자기 아들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죠. 그 이야기를 듣는데 솔직히 이제는 이렇게까지 해서 결혼을 해야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하는 남자친구도 얼굴에서 많이 지쳐 보였거든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꼭 저와 결혼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에 저도 그런 남자친구를 믿고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얼마 못 가서 진짜로 거대한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그 대단한 양반은 경찰에게 끌려갔으면서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렸더라고요. 이번에는 타깃이 저였고 저는 부모님 식당에서 일하다 말고 봉변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예비시모는 제가 일하는 가게는 또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다짜고짜 일하고 있는 저에게 오더니 뺨을 세차게 날려버리더라고요. 내가 너 같은 잡년한테 내 아들 주려고 변호사 시킨 줄 알아? 어? 네가 뭔데 내 아들을 나한테서 뺏어가? 네가 뭔데? 당장 내 아들 인생에서 꺼져! 꺼지라고! 저는 이제는 하다못해 뺨까지 맞으니 아주 정신이 번쩍 드는 듯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예비시모고 뭐고
저도 눈에 뵈는 게 없었죠. 더는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진짜 웃기네, 이 아줌마. 나 같은 잡년? 지금 나한테 잡년이라고 했어요? 아, 내가 잡년이구나. 그래, 네가 잡년이지. 그럼 뭔데? 겨우 식당에서 종업원이나 하는 주제에 어디서 감히 내 아들을 넘봐? 내 아들은 무려 변호사야. 변호사라고. 당장 헤어져. 진짜 당신은 구제불능이네요. 당신 두고 봐. 후회하게 될 테니까. 저는 이제는 제가 일하는 곳까지 와서 행패를 부리는 예비 시모를 보고는 바로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제 연락을 받자마자 남자친구는 깜짝 놀라서 일하다 말고 달려왔죠. 근데 여기에서 당연히 제 편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한 남자친구에게 저는 엄청난 실망을 해야 했어요. 자기야,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일이야, 이게? 내가 묻고 싶은 말이야. 내 말 뭐로 들었어? 당신 어머니가 다짜고짜 와서는 내 뺨을 때렸다니까? 우리 부모님이 안 계셔서 망정이지 엄마나 아빠라도 있었어 봐. 자기 딸이 예비 시모한테 뺨 맞는 거 봤으면 심정이 어땠겠어? 미안해. 내가 미안해. 근데 이 정도 됐으면 자기도 좀 우리 어머니 좀 이해할 수 없어? 어쩌자고 같이 싸우고 있어. 평소처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가 다 해결할 텐데. 지금 우리한테는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야. 그러니까 당신이 좀 참아. 내가 다 해결할게. 야, 해결하긴 뭘 해결해. 나는 해결할 마음 죽어도 없으니까 당장 여기에서 단판 짓고 가. 당장 내가 보는 눈 앞에서 헤어지란 말이야. 어머니, 진짜 왜 이러세요? 일단 이제 그만하시고 집으로 가요. 그냥 여기서 이러지 말고 저희 집으로 가자고요. 제가 이 사람 대신에 사과할게요. 대들어서 죄송해요. 네? 급기야 제 앞에서 제 뺨을 때린 자기 엄마 앞에서 서울설기는 남자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뒤로 자기 아들이 안절부절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들, 나는 화가 안 풀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왜 변호사를 시켰는데? 고작 이딴 식당 시다바리한테 장가 보내려고 변호사 시킨 줄 알아? 어머니, 아니죠. 알아요. 저도 다 알아요. 식당 종업원이 눈에 안 찰 수 있어요. 어머니 보시기에 부족하시겠죠. 근데 그래도 좀 예쁘게 봐주세요. 식당 종업원이어도 자기 앞가림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 사람 설득해서 식당 일 그만두고 다른 일 찾아보게 할 테니까 이쯤에서 그만하고 가요, 어머니. 네? 얼른 가요. 제가 잘못했어요. 싫다. 당장 내 눈앞에서 헤어지고 가. 나는 저 참년 싫어. 싫다고. 알았어요. 알겠으니까 일단 진정하고 일단 가요. 여기에서 저는 더 두고 볼 것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비참하게도 제 남자친구는 여태껏 제가 안 보는 곳에서 제가 식당 종업원인 걸 같이 깎아내리며 자기 엄마를 이런 식으로 설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래서 더 두고 볼 것도 없이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대차게 행동을 해버렸어요. 찰싹! 자기야! 뭐하는 짓이야! 내 뺨을 왜 때려! 내가 차마 당신 어머니 뺨을 때릴 수는 없잖아. 내 신조가 받은 대로 돌려주자는 거여서. 너 지금까지 니네 엄마한테 나를 놓고 그런 식으로 설득했니? 이 쓰레기 같은. 너는 이제 내 인생에서 아웃이야. 저리 꺼져. 그리고 당신, 나 같은 게 변호사를 넘보는 게 그게 그렇게 짜증이 나셨구나. 그래요. 알았어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헤어져 줄게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내가 당신한테 말 안 한 게 있는데 당신이 그 끔찍하게 생각하는 그 변호사 아들 말이에요. 솔직히 나한테는 겨우 변호사인데 어쩌죠? 뭐 하나 부모 직업 볼 것도 없고 이제 겨우 직장 잡아 몇 년 일하는 볼품없는 변호사 따위. 나한테는 볼품없는 변호사 나부랭이라고요. 당신이 그렇게 원하니까 당신 말대로 헤어져 줄게요. 대신
당신 아들 나랑 헤어지면 이 건물이랑도 영원히 바이바이 하는 줄이나 알고 계세요? 저는 이제는 볼 것도 없겠다 싶어서 제 실체를 드러냈어요. 사실 제 정체는 따로 있었거든요. 저는 그냥 식당 종업원이 아니라 실제로는 건물주 딸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강남에서 작은 식당 하나로 사업을 시작하셨다가 식당 운영을 열심히 하시면서 아빠가 재테크를 더 열심히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 재테크에 성공을 하면서 건물 부자에 땅 부자까지 하고 있는 알짜배기 부자였죠. 심지어 제가 일하고 있는 건물도 아빠가 제 명의로 사준 제 건물이었어요. 근데 식당은 힘든 시기부터 하셨던 일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쉽게 접을 수가 없어서 운영을 계속 하고 있으셨던 거였죠. 저는 건물주로 건물 관리를 하면서 부모님 일을 도와드리고 있었던 거였고 어디 가서 건물주라고 말하기가 민망해 항상 식당에서 일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다녔던 것이었기 때문에 남자친구든 예비 시모든 이 사실을 알 턱이 없었습니다. 결혼 이후에 밝히려 했던 제 정체를 다 드러내자 그제서야 남자친구와 예비 시모는 깜짝 놀랐고 그 자리에서 바로 태도가 싹 바뀌었죠. 뭐라고? 건물? 그래요, 건물. 사실 이 건물이 내 거거든. 나랑 결혼만 하면 당신 아들 그냥 건물주 됐을 텐데 아쉽게 됐네. 역시 당신 아들 앞길 막는 건 당신이었어. 어쩌나 불쌍해서. 이 사실을 이 둘에게 말해주니 깜짝 놀라며 거품까지 물 지경이었어요. 심지어 남자친구도 놀라워하며 저에게 말했죠. 자기야, 그런 사실은 나한테 진작 말했어야지. 왜 말을 안 했어? 그럼 내가 더 어머니한테 당당하게 말했을 거 아니야. 됐어. 넌 자격 박탈이야. 내가 건물주든 아니든 똑같아야지 뭐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을 하고 있어? 야, 이 똥차야. 그냥 내 인생에서 꺼져. 너 같은 거 다시는 내 인생에 들일 생각 없으니까. 자기야, 미안해. 미안하다고. 내가 다 잘못했어. 용서해줘. 그래, 아가. 아이고, 내가 몰라봤다. 내가 어리석었어.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랬는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차라리 나를 욕하고 내 아들을 받아줘. 내 아들이 효자라 그래. 그래서 나한테 모질게 못한 죄밖에 없어. 아가. 됐네요, 이 사람들아. 이미 버스는 떠났어. 아주 당신들이 똥차라는 거 제대로 알게 해줘서 고맙네요. 이제라도 알았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앞으로 당신들 다시는 볼 일 없으니까 당장 내 인생에서 꺼져. 그리고 냄새나니까 이만 내 건물에서도 나가주시고 여기에서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니까 알아서 나가는 게 좋을 거야. 저는 위풍당당하게 그들을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울면서 저에게 매달렸지만 저는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남자친구는 몇 번이나 울면서 저에게 찾아왔지만 저는 아예 다 차단해버리고는 연락도 끊어버렸죠. 그렇게 그들은 제 인생에서 영원히 아웃되고 말았어요. 참 어리석은 인간들의 볼품없는 결말이죠. 그 뒤로 전 남자친구와 연애를 하면서 알고 지냈던 지인을 통해서 잠깐 들은 소식은 이 일이 있고 나서 남자친구는 아예 자기 엄마랑 연을 끊은 듯 하더라고요. 진짜로 자기 인생의 앞길을 막아버리니까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는지 아예 연을 끊고 지내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 예비 시모였던 사람은 결국에는 자기 아들도 잃고 자기 인생도 말아먹은 셈이 되어버리고 말았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마지막으로 그들한테는 어떠한 관심도 주지 않고 지내고 있어요. 오히려 그 이후로 건물값이 올라서 점점 더 저는 승승장구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앞으로는 명품차를 만나기를 바라면서 제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려고 해요.
부디 제 남은 창창한 인생을 응원해 주시기 바랄게요.